진학TV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진학사 윤도균입니다. 자, 2020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제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원서 접수를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꿀팁이 있어서 제가 퍼왔습니다, 글을. 자, 네이버 카페 수만휘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다들 아시는 사이트라고 생각하는데, 네이버 카페 수만휘에서 이런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어요. 수시 원서를 접수할 때 참고하면 좋은 점, 귀요미 건빵님께서 작성을 해주신 글인데, 이게 지금 수만휘에서 굉장히 인기 글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 글의 모든 내용은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라고 적혀있죠. 자, 첫 번째, 경쟁률은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일에 대폭 늘어납니다. 그렇죠. 이러한 경향은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해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전형, 그리고 적성전형 등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자, 작성자분이죠. 건빵이도 1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시립대에 들어왔지만 불과 마감 2시간 전까지의 경쟁률은, 자, 마감 2시간 전까지는 2대 1이었는데 최종으로는 12대 1이라고 합니다. 경쟁률이. 자, 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학생들이 최종 발표되는 경쟁률을 보고 상대적으로 경쟁을 덜 할 수 있는 학과를 노리려는 심리 때문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서 글이 멈췄습니다. 자, 갑자기 수시 원서 접수를 하러 가셨나봐요. 급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 강조를 하신 것 같네요, 이분께서. 자, 두 번째, 경쟁률이 마지막으로 발표되는 시각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018학년도 정시 모집 경쟁률을 예로 들자면 A대학교와 B대학교와 C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세 학교 모두 같은 날 오후 6시에 원서가 마감되었으나 A대학교와 B대학교는 마감 전 마지막 경쟁률 발표 시간이 오후 4시였고 C대학교는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마감 직전에 경쟁률을 보고 넣으려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원서 접수가 덜 된 C대학교에 몰렸고, 그 결과 실제로 C대학교는 상대적으로 다른 두 학교에 비해 최종 경쟁률이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자, 이 말만 들으면 조금 헷갈리죠. 자, 그 아래 예시를 들어주셨네요. 서울시립대학교를 예시로 들어보면 9월 10일 오전 10시에 원서 접수를 시작하면 경쟁률은 10일 오후 5시, 11일 오전 10시, 그리고 11일 오후 5시, 12일 오전 10시, 12일 오후 4시에 새로 집계되어 경쟁률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12일 오후 6시에 원서 접수를 마감한 후 약 1시간 뒤에 최종 경쟁률을 고시합니다. 왜 12일만 오후 4시인지 조금 이상하죠? 이렇게 원서 접수 마감일에는 평소와 다르게 일정 시각까지만 공지합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있어 마감 전 마지막 경쟁률이 공개되는 시각과 원서 접수 마감 사이에 시간이 약간 비게 됩니다. 이동안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접수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텀이 길면 길수록 많은 원서들이 모이고 경쟁률이 높아집니다. 즉, 이번에서 말하고 싶은 저의 이야기는 눈속임에 속지 마라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감 전 마지막 공개된 경쟁률이 낮다? 이건 확실히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실제 원서 접수 마감과 마지막 경쟁률이 공개되는 그 시간, 그 텀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경쟁률이 그냥 낮아 보인다고 무작정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체크하셔야겠네요. 자, 이분께서 3번에서 그렇게 말을 해주셨네요. 다만 2번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들도 있기는 합니다. 서울권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만 간혹 분단위 혹은 초단위로까지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심지어 원서 접수를 10일 23시 59분까지 받는 대학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학교는 극소수이며 3번이 적용되는 대학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경쟁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경쟁률이 1분 전까지도 공개가 된다면 여러분들 한 10분 전쯤까지 경쟁률을 확인하시고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본인이 고민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걱정을 없겠네요. 다만 이분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자, 이런 학교는 극소수이며 3번이 적용되는 대학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경쟁하는 학교는 아니라는 거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4번, 캐시는 충전해 놓으면 좋습니다만 충동성이 강하신 분들은 고민해보세요. 캐시는 확실히 한번 충전하면 쉽게 원서비 결제가 가능하고, 게다가 캐시가 남으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원서 접수할 때 기분을 아는 분들은 캐시 충전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인생을 건 도박이에요. 이분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캐시를 충전을 해놓으면 원서 접수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신중한 선택에 있어서는 방해가 될 수 있죠. 자, 왜냐하면 생각보다 원서 접수할 때 자기가 지금 쓴 원서는 극상향이라 미치겠다, 자기가 지금 쓴 원서는 그냥 이렇다, 이런 감흥이 전혀 들지 않고 그냥 원서를 하나 접수했다, 높은 대학을 쓴 것 치고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경험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딸깍딸깍 클릭질로 이렇게 본인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캐시가 충전돼 있으면 굉장히 본인의 인생이 걸린 일에 쉽게 이렇게 행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 다음 번호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원서는 한 번 쓰면 수정
및 삭제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단 수시 지원 횟수 초과 시에는 삭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캐시 결제보다는 일일이 카드 결제나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원서 접수 마감 직전에는 무조건 캐시가 유리합니다. 그렇죠. 캐시가 아니면 결제하다가 원서 접수가 마감되어 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5번. 한 번 쓴 원서는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가로 열고 수시 지원 횟수 초과 시 제외.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정확히는 결제하면 원서는 수정과 삭제가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원서를 다 작성하고 결제까지 해버리면 원서는 수정과 삭제가 불가하다. 자,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옆에 단을 읽고 잘못 쓰면 옆에 단 수시 지원 횟수 초과 시 제외. 잘못 쓰면 그냥 하나 더 쓰면 되겠네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면 하나를 더 쓰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신중성을 크게 요구합니다. 생각보다 전형이나 과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가끔 일어납니다. 그럴 만한 것이 전형을 선택하는 것과 과를 선택하는 과정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예시를 들어주셨네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선택하면 바로 전형 방법이 선택되고, 자, 여기서도 예시로 스크롤을 통해 학과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걱정이 많으신 분들을 위하여 원서 최종 접수 전 확인하는 절차가 몇 번이나 있으니, 그렇죠. 자, 진학 어플라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참고로. 자, 잘못이 인지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수료를 결제하거나 면제를 받고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원서가 접수되어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니, 그렇죠. 결제를 해버리면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원서를 접수하는 순간만은 사이트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한 글자 한 글자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께서 내용 추가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수시 지원 횟수 초과시 제외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잘못 썼다면 7개 이상 원서를 쓰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이분께서 말씀하시는데 명심하세요. 괜히 엄청 꼬여버려서 결국 올해 입시에 불이익이 생기는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의미죠. 6개만 쓰세요. 자, 6번. 자,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는 일단 1번에 안녕, 2번에 나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3번 귀여운, 4번 건빵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맞습니다. 뭐예요? 원서는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하다면서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에 맞춰 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즉, 결제하기 버튼을 누른 이후에도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는 서류 제출 마감 기한까지는 무제한으로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제를 여러분들이 하셨어도 서류 제출 마감 기한까지는 무제한으로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가 수정과 변경이 가능하다. 꼭 체크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자기소개서 파일이 없는 환경에서 원서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분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렇게 정확히 잘 하시지? 귀요미 건빵님. 자, 7번 학생부 종합전형. 진학사와 UA로 둘 다 원서 접수를 받는 학교의 경우 자신이 어느 사이트를 통해 접수했는지 기억해두세요. 자, 이분께서는 경험을 토대로 말씀해 주셨네요. 실제로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진학사와 UA 두 경로로 모두 원서 접수를 받는 학교 중 하나였는데요. 이왕이면 진학사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올해부터 서울시립대는 교사 추천서가 필요 없죠? 그쵸, 시립대는. 제 경험담에 의하면 어느 학교로 접수하냐에 따라 교사 추천서를 입력하는 경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생님 저 어느 사이트로 원서 접수했어요 라는 것을 밝히셔야 합니다. 교사 추천서가 없거나 자기소개서 외에 따로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때 기억을 하는 것은 자신이 로그인한 사이트가 아니라 서버의 위치를 말합니다. 즉, 진학사 어플라이에서 여러분들이 대학 이름을 눌렀어도 UA 서버로 접수가 되었다면 자신은 UA 어플라이를 통해 대학 원서를 접수한 것입니다. 자, 헷갈리시지 않게 진학사로 여러분들 원서 접수 통일하시는 건 어떨지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8번. 한 번 쓴 전형은 체크가 안 되는 동그라미 표시가 됩니다. 자, 진학사 직원분께서 여기다가 첨언을 조금 해주셨는데 동그라미 표시가 되거나 아예 접수한 전형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 이분께서 쓰신 글을 볼게요. 혹시라도 중복하여 접수할까봐 걱정하신다면 절대 그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학교와 같은 전형을 썼다면 그 전형은 다시 쓸 수 없도록 체크가 아예 안 되는 동그라미 처리가 되므로 전혀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접수한 전형이 아예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서울대학교와 같이 중복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원서를 한 번 접수하면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이미 접수하셨다면서 튕긴다는 카더라도 존재합니다만, 그쵸, 카더라. 이건 제가 서울대학교를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만인의 대학생분들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자, 진학TV 여러분들의 댓글로도 역시 제보를 받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써보신 분들의 제보요. 자, 이 글의 원본글은 수만이에서 찾으실 수 있고요. 인기글에 있으니까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자, 이분께서도 원서 접수에 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은 추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수만이 가셔서 질문을 주셔도 되고, 원서 접수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 영상 하단 댓글에 남겨주셔도 제가 신학사 직원분들께 물어봐서 여쭤봐서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신중하게 원서 접수하셔서 꼭 원하시는 대학 가시기를 진학사에서 기원합니다.